오늘은 의료윤리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2500년 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를 규제하는 그런 구체적인 윤리 강령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로 동아시아 문헌을 주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의학계에서는 손사막이라고 하는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요.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활동했던 의사입니다. 6세기에서 7세기경에 활동했던 의사가 만든 문서 중에 논대의 정성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큰 의사의 정성, 이 문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에서는 그 의료윤리와 관련된 문서가 많지 않습니다만, 조선조 세조 때 세조 임금 자신이 의학문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서 8가지 의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팔종지의라고 하는, 그래서 의사를 구분하는 건데 등급별로 구분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잠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나오는 덕과 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동과 서의 의료윤리 전통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의정성, 손사막이 쓴 대의정성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무릇 훌륭한 의사, 즉 대의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뜻을 평정하게 하여 바라거나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무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큰 자비와 측은지심을 가지고, 맹자에 나온 얘기입니다. 측은지심. 자비는 불교의 용어죠. 사람의 고통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교적 전통과 유교적 전통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병이 있어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가 있으면 그 귀하건 천하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나이가 많건 적건, 아름답건 추하건, 원한이 있건 친근하건, 동족이건 이민족이건, 지혜가 많건 적건 간에 묻지 말고 모두 한 마음으로 똑같이 자기의 부모와 형제처럼 생각해야 한다.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자를 고쳐주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말며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나 언짢은 일이 있어도 가리지 말아야 한다. 1948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한테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지키겠다 하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과 좀 통하는 얘기겠죠. 환자의 고통이 자신의 것인 양 깊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하고 가파른 길이나 낮과 밤, 추위와 더움, 배고픔과 목마름, 피로 등을 가리지 말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 구해주되, 20세기 말부터 의료윤리에서 강조하기 시작한 공감이라는 개념이 이미 나오고 있죠. 환자의 고통이 자신의 것인 양 깊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이 중요합니다. 능력을 자랑하거나 공적을 남기겠다는 마음을 갖지 말도록 할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데는 나오지 않는 얘기죠. 근데 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백성들의 대의, 큰 의사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하면 백성들을 해치는 큰 도적이라 할 것이다. 대의라고 하는 큰 이름과 도적이라고 하는 나쁜 이름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이 대의정성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용어 자체가 다르죠. 히포크라테스는 선서고 이것은 대의 정성입니다. 선서와 정성이죠. 선서는 나는 이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해주고 밝히는 것이고, 정성은 내면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 따라서 선서는 구체적 실천 지침이라고 한다면, 정성은 내면적 품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서는 길, 가야 할 길일 것이고, 정성은 덕, 내면에 가진 어떤 품성과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문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먼저죠. 그 다음에 손사막은 7세기니까 거의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일맥통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과 서라고 하는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문화권의 차이가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과 서라고 하는 지리적 차이뿐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당시는 제한적이지만 민주제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손사막이 활동하던 시대는 왕조 시대였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이가, 이 정체의 차이가 선서와 정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노예이든 자유민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만 구별을 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근데 이 손사막의 대의정성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차별의 대상을 논하고 있죠. 빈부, 귀천, 노소, 미추, 원한, 동족, 이민족, 그다음에 유식하고 무식하고 뭐 이런 것들에 차이를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스승의 아들까지도요. 그런데 대의정성에서는 포괄적으로 측은지심을 강조합니다. 측은지심을 강조하고 공감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는 명성과 영예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걸 지키면 명성을 얻고 영예를 받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를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앞에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의정성에서는 능력과 공적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라, 뭐 명예 이런 걸 추구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명분입니다. 역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명분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적이냐 큰 의사냐 뭐 이렇게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방식을 써서 꾸짖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생은 구체적으로 뭐 독약을 주지 말고 낙태하지 말고 수술하지 말고 뭐 비밀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의정성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행위 중심이라고 한다면 대의정성은 행위자가 가진 덕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품성이고요, 구체적 행위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현대적 용어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법률 용어에서도 배운 건데요. 법률 용어에 규문주의, 탄핵주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규문주의는 뭐냐 하면 이러면 안 돼라고 꾸짖는 거죠. 탄핵주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 하에서 보게 되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탄핵주의에 가깝고 대의정성은 규문주의에 가깝다. 조선조 세조의 의학론에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의사를 8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실제로는 9가지 종류로 나눠요. 근데 마지막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상적인 걸로 놔주고, 그게 뭐냐면 무심지의입니다. 무심지의, 마음이 없는 의사죠. 그러니까 마음을 발동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의정성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명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심으로 일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이상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최고의 의사는 심의, 마음의 의사입니다. 두 번째 의사는 식의, 먹을 것으로 치료하는 의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약의.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 심의, 식의, 약의. 요게 세 개가 이제 섞여 있죠,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혼의. 자기 스스로 당황해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의사예요. 그래도 이렇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의사는 그 다음에 광의, 미치는 의사죠. 약과 침을 함부로 쓰는 의원보다는 낫다.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망의. 약 처방에 의심이 없고 참견하지 않을 논의에 끼어드는 의원. 이게 망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의. 의술을 온전히 모르는 의원. 이게 사기할 때 사자거든요. 온전히 모르는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의 의사는 살의. 죽일 사자죠. 살의인데 정의를 보면 재밌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총명하기는 하나입니다. 총명하기는 하나. 총명하다고 좋은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총명하기는 하나,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고 환자를 치근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데다.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없다는 거죠. 병을 이기려는 고집만 세서 의리에 합당하지 않은 짓을 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명의로 알려진 사람이 살의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의 의학론에 의하면 무심지의가 최고고 심의가 그 다음 단계고 살의가 최악의 의사다. 그런데 심의와 살의 사이의 간격은 그렇게 넓지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의보감을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은 1610년 17세기 초에 나온 책이죠. 동아시아 최고의 의서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정구 대제학이라는 분이 이제 서문을 쓰는데요.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의를 뭐라고 부르냐? 인민애물지덕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는 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민, 어지린자죠.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는 덕이다. 그런 게 품성이라는 것이죠. 덕성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용후생지도다. 사용을 편리하게 하여 삶을 도탑게 하는 도다. 뒤에 것은 상당히 공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앞에 것 상당히 윤리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용된 용어가 뭐냐면 앞에 건 덕이고 뒤에 건 독이에요. 우리는 도덕을 붙여서 이제 하나로 이해하잖아요. 덕과 도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포크라테스와 대의정성, 히포크라테스 손사막의 차이하고도 유사하게 볼 수 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도라면 손사막은 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아시아 윤리를 큰 흐름을 그냥 살펴봤고요. 잠깐 히포크라테스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도와 덕, 선서와 정성,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얘기가, 그런 게 문제로 제기가 되겠죠.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몸수다 채널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서사윤리입니다. 이야기윤리, 서사의학, 서사윤리. 그러니까 그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의료윤리가 주로 이데올로기로 작용합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서양에서는 주로 실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죠. 이 두 개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이냐,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종합시킬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국 이야기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이 주어져요, 반드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추상적이거나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대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키마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만 또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큰 그림, 스키마, 대요가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전통을 조화시킬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덕과 도, 덕은 포괄적 성품이죠. 동아시아의 전통이고요. 도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서양의 전통이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인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술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면서도 실천적 지혜를 담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실천적 지혜와 인술 이데올로기, 이걸 두 개를 융합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떤 한쪽의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 서사윤리고 서사의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문장을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포괄적 꾸짖음이죠. 우리는 보통 인술 이데올로기에서 의술은 인술인데 상술이 돼버렸다라고 개탄을 합니다. 그 개탄 속에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꾸짖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름지기 의사는 이런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는 행위별 시시비비, 낙태가 그르냐 오르냐. 근데 누가 낙태를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킨 그런 시시비비도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 구체적 상황 속에서 실천적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정답을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도와 덕, 주관적인 품성과 주관적인 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큰 그림,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고,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쌓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